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행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한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투자유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개소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646만 6천원 증액한 53억 6,14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간 부담금으로 480만원 증액하여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90만원 감액하여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약 및 기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결핵 역학 조사 및 약품 구입으로 90만원 증액하여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61만 3천원 감액한 7억 7,87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11건에 대하여 8,334만 5천원 증액된 8,54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8건에 대하여 3,493만 4천원 증액된 3,5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구목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구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6,777만 2천원 증액된 47억 8,8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성분 분석기 프린터기 2대에 33만 원을,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70만 원을 신규 개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 물품 구입에 1,988만 원 증액된 4,484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극복 주간 홍보 캠페인에 200만 원을, 구강관리 교육 홍보 물품에 154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신체활동 우수자 상품권 구입 및 건강플러스 마을 걷기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2,988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성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해 걷기 챌린지 리워드 상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해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387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금연사업 인건비로 588만 원 감액된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2개월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89쪽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운영 물품에 456만 원을 증액하여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감액분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94만 원을 증액한 감액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4명에 대해 12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9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명에 대해 1,5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20만 원 감액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30만 원 감액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62명에 대해 63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AI IoT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개월 연장분에 대해 484만 원을 증액한 2,8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인건비 감액분 484만 원을 증액하여 539만 4천 원 감액하여 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2천만 원 증액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36명에 대해 5,01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치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원격 협진 운영 물품 구입에 2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활 원격 협진비 276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05만 2천 원을 감액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운영 7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에 의료 및 회복비 치매 환자 의료용품 및 좋은 물품 지원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9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명에 대해 1,024만 5천 원 감액한 3,3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단축 근무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95쪽입니다. 금연사업 공무직 인건비 중 근비 추가분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상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외 17건에 대해 4,5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기저귀 조제 분육 지원 외 23건에 대해 1,7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 시행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이 좀 과다하였던 부분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액이
좀 작았던서 반납액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 주민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그 반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이해추경 세출 예산 사업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주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네, 393쪽에 보게 되면은요. 치매 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했는데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치매 환자가 1,2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1,200명인데 그럼 100명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산출 기초를 100명으로 넣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는 한 200여 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네. 그 좋은 물품은 이제 다 받는 건 아니고 중증 치매일 경우에 기저귀나 뭐 네. 물티슈 아니면 보호대 뭐 이런 거가 필요하신 분들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증 치료 중증 그 치매 환자한테만 보급하다 예, 예.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저 인원수가 조금 궁금해서 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 반납금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그 20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누구나 이제 그 전문기관에서 그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뭐 1인당 이제 1회 비용이 8만 원이고 자부담은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행성군에는 상담 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고 대부분 이제 원주 지역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21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정신건강센터인가? 그 예, 행성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거기서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거기의 역할은 뭐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접 상담 기관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정신질환자를 신규 발굴하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집중 사례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 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7,235만 7천원 증액한 246억 4,44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행성댐 순찰차량 구입 교체에 5,600만원을,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4,500만원을,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5,850만원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10억 5천만원 증액한 2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상동 5개 개발사업에 4억 4,900만원을, 청일 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원을, 상수도 관망감시 시스템 서버 교체에 8천만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하수 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9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행성대 순찰 차량 구식 교체 5,600만 원을, 전자식 수도 계량기 구입에 4,5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5,850만 원을, 상수도 급소공사에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상동 5개 개발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청일 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 원을, 상수도 간망감시 시스템 서버 교체에 8천만 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존 반환금으로 58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상수도 간망감시 시스템 서버 교체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행성댐 순찰차량 구입 교체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타기간 부담금 기타 보상금으로 행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400만 8천 원 감액한 9,804만 3천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5,6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소공사 재료비로 전자식 수도 계량기 구입에 4,500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5,850만 원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급수공사에 10억 5천만 원 증액한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상동 5개 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로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신설 시설비 청일 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행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전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 277만 9천 원 감액하여 내지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으로 277만 9천 원 증액한 55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7억 9,500만 원 증액한 10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항은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증액 부분을 국토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 증액한 32억 1,900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이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400만 원 증액한 2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유동3 초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1억 9,100만 원 증액한 24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우천 100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행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8,874만 원 증액한 2억 9,580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이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890만 원 증액한 7,560만 원을, 청일 유동3 초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275만 원 증액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4억 2,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우천 100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 6,500만 원 증액한 2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시설 보수비 4천만 원을, 읍파 오리 육리 배수설비 분류식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정비 시설비로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1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갑천 매일 포동이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2,290만 원 증액한 23억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청일 유동3 초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 3,375만 원 증액한 30억 8,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행성 생운지구 국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성 생운 정암산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9억 3,874만 원 증액한 42억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억 5천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국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 4,820만 원 감액한 4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억 6,620만 원 증액한 33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예비비로 368만 7천 원 감액한 4,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한강수계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비로 3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4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감리비들이 다 증액됐잖아요. 예.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은 예, 감리 예. 공사 물량이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42억 7,605만 원을 추가 계상한 457억 2,4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 토지 및 지작물 등 보상비로 지속적인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작물 등 보상비로 잔여 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를 위하여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도시가시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9세대였는데 449세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4억 1,1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 보조의 전기 자동차 구입권입니다. 화물 자동차가 당초에 30대에서 15대를 추가 보조로 늘리는 바람에 2억 3,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투자 유치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4년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금속 배관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350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잔여금 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사업입니다. 5년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에 대하여 사업비 잔액 5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23년도 2월에 따른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그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024년도 2월 도비 반납금 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7억 5,8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도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억 5,9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유륜차 보급 사업 반납금 2,185만 원, 도비 반납금 6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는 1억 1,402만 1천 원을 반납하였고 반납금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반납금 2,4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반납금 이자랑 사업비 반납금에 대하여 219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세출 부분에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원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의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권입니다. 네. 이날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한 바퀴 다 돌고 그랬는데 날씨가 아주 무척 더웠고 또 비도 자주 내려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설명 중에 도비 3,200을 성립 전 예산으로 썼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설명뿐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도 좀 부기를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예, 나중에 좀 앞으로는 부기를 꼭 표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이모빌리티 여기 페스타 행사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700입니다. 1억 700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행사가 좀 궁금해서 좀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공개된 것도 보고 이랬는데 지방재정정보 검색해 보니까 지출이 1억 3,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더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근거로 3천이 더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모빌리티랑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홍보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그 이모빌리티랑 관련돼 가지고 준공식이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이나 5개 광고판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3천을 갖다가 저희가 주재관을 만들어서 네. 홍보 부스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답변 주신 거에는 1억 700을 썼습니다. 했다가 지금 이제 1억 3,700에 대한 말씀을 정정을 하신 겁니다. 그 당초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거는요. 투자 활성화 정책 사업 예산이고요. 지금 쓰신 거는 전력산업 추진의 정책 사업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용하신 걸로 보는데
물론 이제 예산 총칙에 보면 제8조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 삭제가 필요한지는 뭐 예산팀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뭐 목별로 낱낱이 궁금한 걸 질의하고 이러면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다면은 그냥 뭐 5천만 원 아니면 뭐 5억 원, 50억 주고 알아서 쓰세요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헛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은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겁니다. 어차피 신문 광고나 5개 광고를 할 경우에 네. 일회성에 그 하지 금방 않습니까? 본 이제 의원이 그러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예. 그 투자 활성화 정책 사업 예산이 전략 산업 추진에 바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명에 그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팀하고 또 의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페스타 행사가 잘 됐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제 보고 자료도 내셨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서면 보고 자료에 예산액이 들었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본 의원이. 근데 예산액은 전혀 없고 서면 보고 자료에는 그냥 기획만 하신 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이 우리 8월 간담회 자료에 예산액으로 분명하게 써 있었나 하고 본 의원은 봤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 이제 그 건에 대한 건 끝이 난 겁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잘 됐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방문객도 없고 본 의원님 집이 15층입니다. 보란제 계속 봤어요 거기서. 야, 근데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나? 이게 지역 경제 파급효가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행사를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왔느냐, 어땠느냐,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이러신다면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런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고민 많이 해주시고 성과를 위한 그런 진짜 대대적인 그런 손질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우인 의원입니다. 가장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지금 4억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당초에 신청했던 가구보다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게 그럼 뭐 중간에 한 번 더 신청을 다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상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시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공고랑 이런 걸 통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도시가스를 뭐 지금 설치할 수 없겠냐, 아니면은 설치가 안 된 데서도 우리는 언제 설치가 되냐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내역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 설치할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설치될 장소가 어디랑 어디니까 그 이장님에 대해서 좀 그 파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좀 받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전 신청으로 들어온 게 209세대입니다. 그럼 저희가 209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거랑 이제 맞붙여서 그 천빛도시가스에서도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렇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확정을 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면은 이제 그때 빠졌다 내지는 뭐 우린 여기 한 세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원룸으로 준 데가 많으니까 그것도 개별로 설치를 해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요구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이자님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는 209세대였고 실제로 공사가 다 들어와서 한 세대가 449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런 사전 조사가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00 몇 세대라 그러시죠? 206세대예요. 그러니까요. 209세대. 209세대인데 449세대로 늘었으면 240세대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전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아무리 뭐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 집 한 집 한 집 어느 집인지 다 아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났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글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장님들이 그러면 대충 해서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마을별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마을별로 이렇게 몇 가구 이상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신청 세대 조사 부분도 이게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매년 증액해서 해야 될 거예요. 도시가스는 더 해달라는 집이 많지 이게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년에도 이랬나 이제 저희가 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년에는 그렇게 급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급변한 거를 좀 찾아봤더니 원인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봤더니 이 지금 대상 지역이 횡성읍사무소 앞에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룸 같은 게 이제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님이 조사할 때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너 하겠냐 그러면은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설치를 하려다 봤더니 그거를 한 집에서 나눠서 너네 집 얼마 썼냐고 해서 별도 계량기를 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입선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건물에 뭐 10세대가 원룸이 있다. 그럼 그게 하나가 아니라 10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난 다 설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세대가 많아져야 또 이제 분담금이 좀 적어지거든요. 개인적인 분담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룸 단지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싶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역대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서 이렇게 급변하게 차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전 조사가 이 상당히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예. 아무튼 뭐 올해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별로 아시잖아요. 원룸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 대충 아실 테니까 그러면 예. 그때는 그 지역에 애시당초 처음에 신청 받으실 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세밀하게 사전에 좀 신청을 받으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횡성읍 내 공급 예정적으로는 7,700세대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한 게 6,400세대로 약 한 90% 정도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설치 대상인 지역에서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면은 앞으로 향후 한 2, 3년만 더 하면은 이제 도시가스 공급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예. 이 공사는 우리 차피 도시가스에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국장님? 이게 뭐 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겁니다. 이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돼서 이 공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기본적으로 참빛 도시가스에다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거기 그 집 안 했습니다. 그 뒤늦게 이제 알고는
왜 신청했는데 안 해줘 이런 민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공사 다 끝났으니까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알겠습니다. 특정 누구 개인을 위한 이게 아니고 제2의 제3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요번에 전체 신청한 세대 중에 누락된 데가 어디냐 그거를 그 찬빛도시가스한테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신청한 가구는 전부 다 같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한번 좀 챙겨주시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그런 세대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가구나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도 잠깐 우리 김숙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모빌리티 페스타 네. 이거는 지금 사업이 도비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 사업 그 뭐라 해죠? 그 주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개최한 예. 그 입찰은 우리가 했나요? 아니면 도에서 했나요? 아니요. 저기 입찰이 아니라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네. 그쪽에다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보냈고 그쪽에서 계약이나 이런 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은 테크노파크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이모빌리티나 이런 어떤 기술에 관련된 업체들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게 용이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아니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거 주관 기획사가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이 횡성군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무대 설치 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잡은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다가 테크노파크에서 그 무대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사 전체를 묶어서 거기 들어오는 이점에 관련된 뭐 이런 기술 업체들을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이제 이 테크노파크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그건 쪼개지 아는데 않고 예. 전체적인 예산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넘겨줬는데 결국 그 이 행사는 우리 행성군에 있는 업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차리고 이러는 건 했지만 네. 그 업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도 뭐 현대라든지 기아 이런 거는 빼놓고요. 일반 전시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을 이동해 온다든지 그 기술 장비를 갖다가 갖고 와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비는 지원을 했거든요. 그 도로 넘기면서 이 예산 중에 그 수수료 식으로 해서 그 TP에다가 그 준 돈도 있지 않아요? 그 없습니다. 중에 일부. 아니요, 일부도 없고요.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그 TP에서도 오히려 자기네 갖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 더 넣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뭐 그쪽 TP를 줄여서 수수료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간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도에다 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공감해요. 예, 그래서 이 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근데 뭐 도비 그래봐야 3천만 원 지원받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굳이 그쪽에다 넘겨줘서 걔네들 협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의 협조를 받는 건 있겠지만 이 사업 전체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이거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TP에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속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예, 저도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1박 2일 이틀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맥 축제 기간에 같이 하셨는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이틀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긴 1억 700인데 1억 3천 얼마 쓰셨다고 했는데 이거 이 이틀 동안 1억 원 넘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을 정도. 뭐 첫 해에서 그럴 수도 있고 기후가 뭐 비도 오고 해서 그리고 너무 뜨겁기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봐도 야 이틀 동안 이 정도 금액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시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행사하는 내용도 그렇고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지금 뭐 과장님이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한 그 행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할 생각, 이거 뭐 이젠 아니다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 잘 된 거를 좀 더 챙겨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다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제2문화복합단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계속 예산이 예, 자꾸 지금 일회 추경에도 7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고 또 지금 이회 추경에 또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운다 그러면은 거기 보상비만 총 들어가는 게 117억입니다. 근데 117억인데 지금 이 117억 중에서 벌써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게 84억을 이미 예산 성립을 해서 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필지가 22만 9,310평방미터거든요. 예,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벌써 80% 정도는 저희가 다 확보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번에 이거 우리 예산 예, 요번에 15억. 15억 해드리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체 저거는- 예산이 아직까지 15억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매입 말이에요. 매입. 예, 매입이요. 토지보상. 예. 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15억을 또- 세우고 아직까지 그 토지 매입비가 1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또 세우실 건가요? 지금 이제 진행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80%를 한 거에서 아직까지 20%가 안 하는 거는 뭐 감정 평가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그다음 토지 소유주를 지금 찾지를 못한다든지 뭐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나 아니면 뭐 1회나 2회 추경에 저희가 봐가면서 요구하도록 하실 그렇게 예산이구나. 하겠습니다. 맞춰서요. 그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요. 그죠? 올해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년에도 이거 토지를 다 확보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토지를 이제 저희가 전체 도면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 이거 확보하지 못한 데는 이제 빨간식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럼 남는 부분에서 어느 저 필요하다는 업체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먼저 이제 그 이 사업계획 지구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진행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예. 이게 뭐 들어오려는 데는 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이쪽에 대한 거를 분양 공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이쪽은. 그럼 지금 어느 저희가 정도 한 공고 다음에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정도 이제 매입되고 나면은 내년 초쯤 계획을 내년 하고 있습니다. 초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쪽을 웰리스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용역이 11월입니다. 결과 나오는 때가. 그럼 결과 나오면은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고 그 국도비 반환금 279페이지 보면은 전기차 보급 사업이 반환이 많아요, 그죠? 네. 국도비 다. 예.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전기차가 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주로 안 나간 차가 보면은 이제 화물하고 승합이거든요. 화물하고 수소차입니다. 네. 그 반납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 안에는 승용, 화물, 승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승용이 이제 버스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승합이 버스고 승용이 이제 우리가 아는 전기차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이 그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화물차가 그 전년도에는 요구 대수가 많았습니다. 60대 이상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대로 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24년도에는 많겠구나 해서 85대를 갖다 사업 물량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지원을 하고 나니까 16대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없었으니까 이제 25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대면 그럼 되겠다라고 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갑자기 30대가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15대를 늘린 거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산업이라서 저희가 물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배정 물량을.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30대를 횡성에 배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냥 다 받았는데 저희가 24년도에 6대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대가 남은 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인기가 없네요. 수소차가 현재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처음 수소차가 나온 다음에 계속 같은 넥소라는 모델 하나만 쭉 갔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올해 이제 처음 2세대라 그래가지고 넥소에 대해서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넥소 한 모델에 어떤 뭐 그 사양이나 뭐나 이런 게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충전소에 대한 게 가장 큰 불만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횡성에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가서 하면은 한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커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측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요구를 하면은 또 줄고 또 나라의 그러니까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23년도 이럴 때만 해도 디피코나 이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또 회전이 되다가 디피코에서 물량이 안 나오고 또 정책적으로 또 약간 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또 물량이 확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반환금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뭐 홍보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 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 인물비티 페스타 그 답변 중에 네. 그 계속 하실 거라고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애초에 이제 그 예산 성립 단계에서는 아마 단발성으로 저희 의회 보고를 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뭐 성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더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행성관 내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또 연예인들도 지적을 해주시는 게 축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신규 축제를 더 만들어서 진짜 우리 행성관 내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은 추가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성과 분석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너무 섣부르게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좀 숙고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신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 얘기할 때. 그래서 안 되는 이게 나빠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나쁜 거를 고쳐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횡성군이 여태까지는 뭐 인구 소멸이니 뭐니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농촌 도시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근데 농촌 도시를 탈피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 도시와 더불어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에 대한 홍보죠.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큰 거에 대한 게 이 정도 홍보했으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잠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희가 미니카 대회하고 마침 체육관에서 그 태권도 단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800명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이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는 좋게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느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도 좀 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도권에서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벌써 4년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근데 우리는 신생인데 이게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우리 행성군의 축제 관련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신규 축제를 다시 계속 반복 사업으로 가져갈지는 좀 더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돼 가지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행성군 수소 충전소 사업이랑 또 연계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저희 행성군에서 그 수소 충전소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 그걸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년간 지원해주는 거였죠. 예, 운영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수소차 보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거기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냐. 지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소 충전소가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5년 이후에 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관련 그 사업체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근데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뭐 수소차를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김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홍보에 좀 집중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단순히 차 홍보가 아니라 이제 충전소 관련된 이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수소 그 충전소에 어떤 홍보 전단을 좀 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에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의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 뭐 적자다 흑자를 떠나서 수소도 역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기 있는 수소 충전소의 어떤 이 유불리 뭐 적자 흑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뭐 사업을 접자라든지 뭐 축소하자 확대하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소차가 저희가 배정된 것만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소진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지금 홍보에 좀 치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트레일러 구입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소 운반 튜브.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